자, 4.7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단원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사실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을 잘 학습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먼저 생각열기입니다. 사실 생각열기의 활동이 살짝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어색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의 예시를 그대로 그냥 따라오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자, y는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랑 y는 2에 x-1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본다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두 그래프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겠다는 건데, 약간은 흐름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번 봅시다. 일단, 요 위에 있는 녀석은 그래프를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녀석, 사실은 이 녀석은 그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y는 2에 x-1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을 내가 그려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아래로 블록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1,3이 될 거고요. 우리가 축까지 구해보면은 직선 x는 1이 될 겁니다. 물론 축까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지점을 구한다면은 이미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세로선, 쉽게 말하면 세로선이고요. 좀 정확히 말하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내가 대략적으로 했을 때 1,3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하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교과서를 자세히 보면은 요 녀석을 전개해 보자라고 하고 있죠. 우변을 전개해 봅시다. 그럼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될 것이다. 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요식과 위에서 요식이 똑같겠죠? 그럼 애초에 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도 똑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래프는 요 녀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은 요 녀석을 y는 뭐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꼴로 고치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단원의 아주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고요. 어, 실제로 교과서를 봐도 우리가 이렇게 고쳐서 그릴 수 있다 라고만 나와 있지 우리가 현재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2번이 중요합니다. 점 0,C를 지난다.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할까라는 건데요. 이거는 왜 얘기하냐면요. 어떤 포물선과 축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지점이 여기 있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라고 했을 때 꼭지점이 이사분면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다르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두 그래프는 우리가 뭐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이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래프입니다. 왜 다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는 이 좌표축이랑 비교했을 때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보다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는 X축보다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우리의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에 약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 0,C를 지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이 빈 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많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을 y는 a의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축꼴로 고치는 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이번 단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x제곱의 개수로 여기서는 a가 되겠죠. 로 2차 항과 1차 항을 묶는다 라는 것입니다. 상수항은 묶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상수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항만 묶습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상수를 더하고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뺀 상수, 아까 위에서 개수를 곱해서 어떻게 보면 a죠. x제곱의 개수를 곱해서 괄호 밖으로 빼주고 식을 정리한다. 이게 사실은 세 가지 스텝으로 좀 나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생각일기에서는요. y는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라는 녀석을 봤었는데요. 자,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를 묶는다. 근데 어디까지냐면 1차 항까지. 빼기 2x 더하기 5.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수는 1이겠죠. 그러면 두 번째. 미안합니다. 왜 이러지?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뺀 상수 이거 곱해서 나가야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5가 되고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일 것이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방금 전에 봤던 그 어디지 생각나기?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이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방법입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고 우리가 몇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게 하는데요. 나는 이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어, 문제를 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1, 2, 3을 우리가 무슨 암기하듯이 뭔가 x의 개수로 2차항과 1차항을 묶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약간 체득되듯이 체화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세 가지 문장을 세 개의 문장을 외운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떠오르는 대로 막 이야기한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 세 문장을 외우지 않더라도 누가 어떻게 고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뭐야. 자, 이래서 이거 한번 고쳐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고쳐서 이제 한번 해보고요. 전 바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x제곱의 개수로 x제곱과 2차 항과 1차 항까지만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상수 1이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8. 그러면은 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8. 아, 이제는 좀 우리가 알겠다. 3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5. 이런 녀석들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이 내용, 어, 어휴, 이 내용 우리 교과서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내용을 좀 지웁시다. 어차피 우리가 풀면 되는 거니까요. 이 내용은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깔끔해졌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로 묶어줘야겠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요. 그죠? 9가 되겠죠.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마이너스 9. 자, 만약에 이 9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는 사람들은요, 우리 2단원을 좀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그 다음에 더하기 9 빼기 1 더하기 8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요, 어우, 잘못 그렸네. 이렇게 3,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라서 위로 볼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느낌이 왔을 텐데요. 위로 볼록하면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갈지 둘 중 하나 케이스가 좀 나뉘겠죠. 이럴 땐 뭘 봐야 된다 했냐면 x가 0일 때 y가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x가 0일 때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위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네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그래프가 사실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굉장히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충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져줘야 될 건 다 따지면서 그려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자, 문제 1번입니다. 어, 자, 자, 그래프를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세요 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기를 좀 풀어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2분의 1에 x제곱 빼기 4x가 되겠죠? 더하기 3. 그러면은 2분의 1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가 나올 텐데요.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빨라질 겁니다. 연습하다 보면은.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라서요. 아, 그래프가 지금 2,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나오겠구나. 네, 간단하죠. 한번 볼까요, 얘도?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2x. 그럼 뭐 더하기 1 빼기 1 해줄까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2.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 y 1,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을 갖고 위로 볼록하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지금 좀 빨랐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중간 스텝을 계속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익숙해지면은 이거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조금,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어,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도 좀 많이 어려운,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좀 당황하기 좋은 문항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2번을 보면요. 지금 점 0,2를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1,4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2번 조건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2번 조건이 정보가 더 많습니다. 1,4를 지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심지어 꼭지점입니다. 얘는 그냥 지나는 점이야. 그럼 나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조건을 좀 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뭐 그럼 항상 모든 문제 풀 때마다 정보가 많은 걸 처리해야 됩니까? 하면은 그렇지 않겠죠. 물론 먼저 작은 정보들을 천천히 처리하면서 세부적으로 좀 나아가는 문항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2번 조건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 잘 모르겠다면 1을 먼저 써보세요. 0,1을 지나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이 1,4를 꼭지점으로 갖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살짝 좀 막막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2번 조건을 먼저 쓴다면 2번 조건을 먼저 쓰면은 y는 a의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벌써? 위에는 문자의 개수가 두 개라서요. 우리가 처리해 줄 게 많은데요. 문자의 개수 두 개인 건 당연합니다. 정보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꼭지점이란 것과 지나는 점이라는 것. 근데 문자의 개수가 한 개, 이제 0,1을 지난다면 처리 좀 되겠죠? 0,1을 대입해 봅시다. 2는 a의 0-1의 제곱 더하기 4라서요. a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우리 예제에서는 전개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우리는 굳이 뭐 전개 뭐 해볼까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선생님이 이렇게 굳이 전개 뭐 안 해,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뭐 굳이 전개하라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개 못해도 괜찮나? 이건 아닙니다.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0,7을 지나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2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죠. y는 a의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이 0,7 지난다. 그럼 0,7 대입해보면요. 7은 a의 마이너스 3의 제곱, a는 1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식은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특히 그래프 단원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추천은 뭐냐면요. 이런 거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려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4를 꼭지점으로 하고 볼록하겠네요. 위로. 위로 볼록한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0 넣어볼까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여서 2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런 그래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좀 너무 대충 그렸나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어려운 수학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단원 마무리도 조만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